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잘 쉬셨습니까? 좀 유감스럽게도 나와가지고 또 뭐 썼습니다. 뭐 저희 나와 쓰는 게 사설이고 뭐 그렇지만요. 다른 것도 하나 하고. 예, 휴일이라도 저희는 나옵니다. 오래된 습관이죠. 5월 2일자 목요일. 자, 한국경제신문 봅니다. 일면에는 4대 금융지주 대출 13조 원이 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13조 원입니다. 3개월 새 4대 금융지주 부실이 1조 늘었다고 하니 4대 금융지주라면 뭐 신한금융지주, 여기 많은 순서대로면 KB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우리 국내 4대 은행 뭐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의 메시지는 부실, 경제가 나빠지니까 은행이 뭐 오죽해서 깍쟁이 떼일 때입니까? 떼일 곳은 아예 빌려주지 않는 데죠. 사실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담보 확실하고, 그런데 신용이 제일 좋은데 빌려주는 게 은행인데, 하여튼 그 은행도 부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경제가 나쁘니 그런 거죠.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손실이 골병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부실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은행에 이제 가면 부실이라는 게 우리 정상 채권이 있고, 추정 된 중에 뭐 고정, 회수 의문,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실화의 정도에 따라서. 예, 그래서 고정이라는 그 이하, 그렇게 부실 채권이 이렇게 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3개월 새 1조 원이 늘었다니까 최근에 경제 뭐 조선, 건축, 건설, 어디 해운, 요즘 어디 안 어려운 데가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에서 부실이 되니까 쉽게 말해 떼일 돈이 13조 원에 달한다. 그게 일면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그래서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한 거고요. 관료들, 공무원들도 가고 업계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했네요. 요 기사의 그 핵심은 34년 만에 이런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산단의 산업단지에 S-오일 공장을 증설을 허용해줬고, 서울 경희대 안에 메디텔 병원의 치료담 호텔 플러스 병원, 메디칼 플러스 호텔, 그래서 그런 것도 허용을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이런 법에 따라서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 그런 규제를 풀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었다도 관심이지만 34년 만에 이런 게 열렸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라 열려가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그랬죠. 그래가 수출을 독려하고 뭐 지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민간 기업이 한다지만 그래도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든가 걸림돌 없는지, 시장 개척에 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한동안 안 했죠. 무역 수출이라는 게 민간이 하는 거지 정부가 뭐 하겠냐 했는데, 지금 워낙 답답하고 다급하고 경제가 어렵고 수출이 어려우니까, 특히 엔저 폭풍 속에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정부 주도로, 대통령 주도로 청와대에 했다 이겁니다. 34년 만에 열렸다는 게 주요 사실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들은 뭐 원산지 증명 같은 이런 게 애로가 많다 그러고, 박 대통령이 119 전화하듯이 119처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느냐.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갔습니다. 뭐 해외 전시에 애로가 있다, 뭐 이렇게 수출업계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대통령 얘기가 IT 시대인데 3D로 찍어서 보내면 안 되냐 그렇게 했고, 여기 재계에서 얘기는 다 좋은데 수도권 규제는 쏙 빠져서 상당히 문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수도권 규제라는 게 정말 늘 업계에서 해달라, 재계에서 산업계에서 해달라는 거지만, 이게 또 지방에서 약간 지방 출신의 국회의원, 지방 출신의 시도지사라든가 이런 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쉽지 않아요. 보면 늘 뭐가 있어도 있어가지고 하자 해놓고 강론에 들어가면 결국 못 해주고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현대자동차, LG그룹, 비즈니스센터 이런 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풀린 규제를 볼 것 같으면 정부 땅을 임대해줘서 공장 부지 찾던 S-오일의 그 오랜 10년 수건이 뭐 풀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SK종합화학도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설비 투자 자금 2조 원 정액했다라든지, 뭐 엔조 대응에서 정부 공공 부분에서 1조 3천억 원 뭐 지행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와 병원을 한꺼번에 하는 메디텔 이런 게 경희의료원에서 설립된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수익 모델이 오래 간다. 그럴까요? 단순한 수익 모델?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에버노트 CEO 필 리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린 어제 그 행사에서 한 얘기인데 전문가 얘기라서 조금 더 귀를 한번 기울여 봐야 되겠고, 영수증만 내면 통원 치료비 보험금 받는다. 하반기부터 그런 보험 관련해서 서류 간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면에는 저희 한국경제신문에 저처럼 이제 상근 논설위원 말고 정규 직원으로서 논설위원 말고 객원 논설위원 21분을 위촉했다는 우리 안내기사가 이면에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 행사에 물론 저도 갔고 요거 소개를 제가 어제 또 쓰기도 했는데, 21명의 각계 전문가, 뭐 금융, 조세, 법률, 보건, 의료, 에너지, 통상, 뭐 외교, 안보 이런 데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객원 논설위원, 밖에서 일하면서 좋은 칼럼과 때로는 사설까지도 좀 써달라, 집필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21명의 고품격 칼럼, 어떤 칼럼을 쓸는지 쭉 봐서 많이 독자 여러분들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길을 찾는다 그랬네요. 홈플러스가 동네 상권 뭐 잘못해서 80억 원 위약금 물었는데 쓸쓸한 위약금 물었다 하는 그런 게 이면 안에 들어가 있고, 3면에는 지금 계속 이슈 분석 나오는 막 오른 정년 60세. 자, 이게 딜레마입니다. 명분 좋습니다. 당위성 좋습니다. 할만하죠. 60세 정년.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60세 부장, 60세, 58세 차장, 이 늙은 사무실, 그리고 인사적체, 생산성, 이런 것들이 딜레마의 기업 입장에서 여기 3면에 크게 썼습니다. 임금 피크제 놓고 노사, 이게 이제 법제 의무와 법제가 아니까 임금 피크제 이런 문제를 놓고 노사 간의 갈등이 아마 불붙을 뻔하다. 그 다음에 임원 자리 늘려서 승진 후에 해고시키는 그런 편법 가능성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요 문답표로 본 걸 보면은 근로자 동의한 명태는 합법인데 강제하면 부당 해고가 된다 이겁니다. 만약 60세까지 정년을 안 지키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안 지켜도 형사처벌은 안 하지만 그때 돈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걸게 되겠죠. 그 법대로 한다면 기간 내 임금은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설에 이 문제가를 짚어냈는데요. 정년 연장이 몰고 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우려한다 하는 게 이번 사설에 나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60세 정년 그 자체를 하지 말자. 당장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게 문제만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취지와 명분은 많이 이해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부모와 자식 일자리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이게 결국 하면 대기업과 공기업 같은 강성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데서만 혜택 볼 거라는 이런 전망. 그 다음 생산성이 안 따라주는 임금제도, 그리고 정년제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리고 양극화. 300이 미만에서 정년이 보장 안 되는 데는 60 정년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데 뭐 저희도 아마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년이 보장되는 데는 좁아지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림이 뜨게 되는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너무 걱정만 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면 경제면 대기업 계열사 간에는 1만 원짜리 거래도 공시해야 된다. 앞으로 공시라는 건 이제 여럿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노티스를 하는 거죠. 뭐 주로 증권거래소 공시가 되겠습니다만은, 현행은 50억 이상 거래만 공시하면 되는데 10,000원 이상만 되면 해야 된다니까 규제라면 아주 큰 규제가 되겠군요. 추경에서 예산 깎인 에너지 공기업 냉갔습니다. 그런 얘기 있고, 옆에는 뭐 조그마지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네요. 윤진숙 씨, 해양수사부 장관이요. 노량진 수산시장을 첫 현장 방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기사냐면, 이제 부산이라든가 해양수산하면 부산에 뭐 연고권이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해수부 장관이 당연히 부산에 먼저 와야지, 무슨 노량진이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노량진은 그 현대화와 해수부 그 산물, 또 장관 일정도 가니까 오는 게 뭐가 됐어, 이런 얘기인데, 안 그래도 이제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느냐 마느냐 했는데 부산 안 가고, 세종시에 자리 잡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양 이꼴 부산 상징성이 없어졌다. 막 그래서 부산에서는 좀 따악하게 바라본다는 얘기고, 정작 해수부 얘기는 일정이 빠듯해서 못 간 건데 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면 민주당이 부자증세 조치 먼저 했다. 그래, 먼저 하자. 먼저 하자. 그래서 추경심사가 파행을 겪는다고 합니다. 추경심사 뭐 경제 살리자, 일자리 살리자, 불시 살리자 하는 판에 또 이게 17조 3천억 원 자꾸 파행하면은 내일까지인가요? 5월 3일까지인 그 4월 임시국 기간 내에 추경예산 처리가 좀 어려워질 거 아니느냐 그랬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미수금을 선지급하고 기업의 사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잔류한 개성에 남아있는 7명의 우리 근로자를 곧 기환시킬 방침이다. 그렇게 돼 있고, 벤츠 생태계 시리즈는 계속 나가는 거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국제면 한번 볼까요? 소비는 3개월 연속 늘고 실업률은 4년 만에 최저. 잘 됐다는 얘기죠. 아베의 마법의 혈색 도는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 돈 막 풀더니 주택 건설 물량 7.3%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상승하는 국채금리는 부담이지만 일본 경제가 괜찮아진다 이 얘기고, 옆에는 중국 기사입니다. 중국 제조업 성장률이 주춤한다. 중국은 저번에 바오바 8% 성장률 지키기도 못했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규 물량, 주문 물량 줄였다. 아래 미국은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 주택 가격 지수가 9.3% 상승했다고 합니다. 연봉 격차, 세계 연봉 격차가 최대인 미국 상장에서는 JC 페니, 자파점 같은 거 파는 뭐 백화점 비슷한 데 있죠. 체인가 거기라고 합니다. 평균 임금과 최고 근로자, CEO 임금 그 차이가 1790배. 정확하게 1795배라고 합니다. JCPenney의 경우에 임금 차이가요. 귀금속 큰손 중국인 다이아몬드 금사잭이 나섰다는 기사가 있네요. 금융면에는 2,500만 명 실손 가입자 보험 지급이 빨라진다. 금감원의 보험 신뢰도 제고 방안이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산업면에는 기업 브랜드 사용료를 봤더니 수입득을 봤더니 LG가 브랜드 사용료를 2,700억을 해서 짭짤하고 현대차는 한 푼도 안 맞는다. 그렇게 했군요. 삼성과 LG 역전, 재역전 계속 싸움. 디스플레이 1인자는 누구냐?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싸움. 근로자의 날 이마트가 1,657명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해서 큰 선물을 매일의 근로자에 맡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머지 뭐 산업기사는 쭉 넘겨도 되겠고요. 책 읽어주는 10만원대 로봇이 나왔다고 하네요. 로봇, 책 읽어주는 로봇. 저는 신문 읽어주는 로봇이 아니고 신문 읽어주는 기자입니다만, 책 읽어주는 로봇 10만원. 공부하는 애들한테 하나 싸줄만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면 건너가고, 정권면은 달콤한 음식료 주식, 커피 먹다 체할라. 업종 주가지수 사상 최고라서 조심하라. 그 다음에 비아트론, 테크윙 등 7곳 히든 챔피언 신규로 지정했다. 그런 얘기. 대규모 신주 인수권부 행사 주의보가 걸렸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태양광 하는 회사들 회사채 완전히 뭐 외면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면에는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두 얼굴의 미니 면세점에 양쪽 문제가 있다는 얘기. 검찰이 국정원에 압수수색을 해서 그 기밀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는 기사. 조만간 실무자를 소환한다. 그 다음에 창조경제하니까 서울대가 교육부가 신경제를 배려했는데 서울대가 창조경영학과, 뭐 창업학과, 뭐 그런 걸 만든다고 합니다. 참 발도 빠르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창조경제위에서 이런 거 신설하니까 정원해달라 그러고, 정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숫자 입학 정원 늘리는 건 곤란하다. 뭐 그런 얘기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뭐 좀 또 광분하겠군요. 호텔 지배인 폭행한 제2의 왕상무 프라임 베이커리 회장, 이름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강모라는 사람인데, 강수태 씨, 프라임 베이커리 회장, 그 호텔 지배인들 지갑으로 패고 떼고 했다고 해서 네티즌 비난 쉐다자 사업 접겠다 해서 사업 접겠다, 사업 그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좋은데 직원이 20명이 일자리 이렇게 됐다니 참 사장 잘못 만나서 이 직원들 어찌할꼬 그런 걱정입니다. 예, 나머지는 뭐 그렇고, 사설은 아까 말한 대로 정년 60세에 관한 게 하나 있고, 질시와 정오의 악법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법이 나온다. 그런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